안녕하세요. 미국을 알려주는 실리콘밸리 누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미국의 의료보험 HMO와 PPO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의료보험은 정말 다양하고 각자의 경제 상황, 직업, 그리고 필요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빅테크 회사원, 자영업자, 군인 등 직업별로 선택할 수 있는 플랜도 다르고 각자 겪는 경험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 개인의 경험일 뿐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을 알려주는 실리콘밸리 누나입니다. 여러분 12월 30일 날 여러분은 뭘 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1월 1일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여기 구각염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이런데 입술이 갈라지고 염증이 나고 이게 너무 심해서 생각해보니까 내일부터 제가 보험회사가 바뀝니다. 의료보험회사가. 그래서 약 좀 타려고 달려왔습니다. 약이 없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탄 게 있었는데 그 약을 3일치여가지고 그냥 다 먹어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일부터 나는 의료보험이 이제 완전히 바뀌니까 약을 타두자 그래가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에 예약을 안 하고 가도 되나요? 자, 미국 병원에는요. 평소에는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예약 안 하면 어디로 가야 되나? 당연히 ER 아니에요? 응급실 맞습니다. 그렇죠. ER은 들어가면 진료 순서가 도착순이 아니라 응급 순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가봐도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냥 제일 밑으로. 그리고 말이 있잖아요. 응급실은 ER을 발자국을 딱 디디는 순간부터 500불, 700불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빌지 보면 황당해요. 밤에 뭐 11시에 12시에 애가 아파서 ER 갔다가 밀려가지고 한참 기다려서 나왔는데 애가 좀 상태가 좋아졌대요. 그리고 의사를 잠깐 만나서 의사가 뭐 타이레놀 먹으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비리 보면 어마어마하다. 물론 자신이 든 보험에 따라서 틀리지만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병원들은 예약하면 일주일, 2주일인데 ER은 다이렉트로는 갈 수 있지만 병원비가 너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얼전 케어입니다. 예약하지 않고 워킹 그냥 지나가다가 동네 한국에 내과 들어가듯이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얼전 케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제가 동네에서 가까운 얼전 케어를 갔더니 사람이 다쳤다고. 문은 5시에 닫지만 12시에 다 마감이 됐대요. 그래서 오늘 못 가고 동네에 있는 부랴부랴 얼전케어를 하나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오는 얼전케어인데 뭐 약을 타는 거니까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는데 기다리는데 1시간 그리고 뭐 잠깐 만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3일치만 약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많이 달라. 그리고 얘기했죠. 나 보험이 오늘이 끝이다. 의료보험이. 물론 내일부터 새로운 보험이 시작될 건데 제가 최고는 아니지 조금 좋았던 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맥시멈으로 14일로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미셀 누나가 지금까지 얼마 낸 보험료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내는 보험이요. 올해가 2024년에 2,684불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돈으로요. 349만 원입니다. 네.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349만 원. 그런데 내년에도 또 오른대요. 300불을 올려서 거의 3,000불 몇 달러 모자라는 3,000불이에요. 계산하면 1,300원 환율로 계산하면 390만 원을 또 내년부터 의료보험을 내는 거예요. 진짜 의료보험 이번에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죽였잖아요. 근데 CEO 죽였고 나서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애한테 오히려 그 애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아마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그렇게 대중들의 분노를 뭐 미국 보험 안 좋으니까 뭐 그래도 사람까지 죽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10년 정도 넘게 살다가 또한 제가 미국 병원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건 아니고요. 여러 번 하면서 진짜 분통과 화와 나는데 이번에 그 죽인 애가 그 버린 가방에 모노폴리 종이 돈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모노폴리가 독점이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민간 의료는 독점입니다. 아니 어느 비즈니스가 300불씩 올립니까? 1년에. 작년에도 300불이 3,300인가 해가지고 3,600불이 됐거든요. 올해 2024년에. 근데 또 올해 300불을 올려서
3,000불을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너무 가게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응? 그리고 그러면 이 보험이 가장 최고의 좋은 보험이냐? 아닙니다. 가장 최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보험으로 가서 의사들 만날 때 또 돈을 냅니다. 개인 분담금이라고. 가정의학과 갈 때는 한 45불인가 내고, 이런 안과 이제 특정 종목이 있으면 80불을 또 지급해요. 80불이면 그래도 10만 원이 넘는 거 아닙니까? 이럽니다. 미국에 사는 거 정말 아프면 끔찍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더 힘듭니다. 미국 개인 파산의 70%가 이런 병원비 때문이잖아요. 크게 아파버리면 그냥 파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아파가지고 개인 파산을 합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 시스템이 옳지 않다는 거, something wrong이라는 거 알지만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또 그들만의 카르텔이니까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세 매년 이런 식으로 올리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의료보험이 나 오늘 끝난다. 그러니까 걔가 알았다. 그럼 2주치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약을 일단 2주치를 타왔습니다. 2주를 매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just in case 좀 더 심해지면 하고요. 내년에 그럼 의료보험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의료보험이 있는데 아주 최고로 싼 걸로 갔습니다. 왜냐면 미국 의료보험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데 벌금이 그냥 의료보험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싼 걸로 하고, 정말 심각하고 아프면 한국 날아가자 라고 그냥 아예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의료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의료보험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HMO와 PPO가 있습니다. HMO, PPO가 있습니다. 얘가 조금 더 크죠? 돈을 많이 내는 대신에 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얘는 돈을 적게 내는 대신에 혜택도 좀 적은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 PPO였어요. PPO와 HMO의 큰 차이점은, HMO는 보험료가 많이 싸요. 그런데 자기가 발가락이 부러졌어도, 눈이 아파도, PPO는 무조건 가정의학과를 거쳐야 됩니다. 가정의학과를 거쳐서 소견서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학과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부러졌어도 본인이 판단했을 때,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소견서 안 써주면 정형외과 못 가는 거예요. PPO는 내가 안과를 갈지, 내가 정형외과 갈지, 내가 여기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과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절약이 되는 거죠. 물론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발가락이 부러졌어. 가정의학과 선생님한테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 당장 내일 오라, 한국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예약을 하면 보통 일주일. 그런데 이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의사랑 통화를 해가지고 의사가 소견서를 이메일로 보내줄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의사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면 보통 일주일 아니면 2주일, 거기서 그럼 만나죠. 발가락이 부러졌다고 치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이제 의사가 이메일을 안 써준다는 전제하에서 만나는데 일주일, 최소 보통 일주일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럼 또 그 사람이 소견서를 썼죠. 그럼 그 소견서를 가지고 발가락 의사를 또 찾아야 되죠. 그리고 또 예약을 하는데 다이렉트로 안 해주죠. 물론 럭키한 경우는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또 일주일, 2주일입니다. 그러면 3주, 4주까지도 걸리는 거예요. 부러진 거는 이제 굉장히 명확하니까 하기 쉽지만 발목에 통증이 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저 가정의학과 선생님 만나는데 2주일. 가정의학과에서 그 발목 선생님 만나는데 예약해서 이제 그러면 한 달이 이제 걸리는 거, 한 달. 발목이 너무 통증이 있는데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 시기가 좀 많이 놓치는 거고, PPO는 내가 발이 아프다. 그러면 발 전문 의사를 찾아가지고 전화로 예약을 하고, 예전에도 예약을 했는데도 2주가 걸렸어요. 그리고 의사를 만나서 발이 아프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알아. 아니, 발 전문 의사인데 그 병원은 발 전문 의사들이 모여있는 센터였어요. 그러니까 각기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데 빌딩을 나눠서 쓰더라고요. 아니, 그럼 발 전문인데 엑스레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소견서 썼어요. 엑스레이 찍으러 가라고.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제가 그랬죠.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발목이 좀 좋다 안 좋다 그런데 엑스레이로 안 나올 거다. 부러진 건 아니다. MRI도 같이 찍자. 그랬거든요. 한국식으로.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안 된대요. 엑스레이 찍고 결과 나오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오더를 줄 수가 있대. 여기서 문제가 없으니까 MRI를 찍자. 그래가지고 의사를 만나서 MRI를 찍어서 나오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의사를 만나는데 2주. 의사가 만나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는 그 근처에 또 운전해가지고 영상의학과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거기서 찍는데 한 2시간 넘고 3시간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당일날 나왔고, 그 다음에 결과를 뭐 다이렉트로 보내는데 결과를 일주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일주일 흘렀어요. 의사가 보고서는 이제 MRI를 이제 찍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MRI를 또 예약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MRI 결과 맞이고 얘기할 때까지 한 6주가 걸렸어요. 근데 만약 HMO다. 의사가 예를 들어 지금 발목 통증 MMO 하잖아요. 가정의학과가 발목 의사 안 해주면 못 가는 거예요. 의사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돈이 너무 비싼데도 PPO를 한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발이 아플 때, 허리가 아플 때 다이렉트로 의사를 만나고 싶어서. 그럼 왜 이렇게 미셸 누나는 왜 HMO 병원에 대한 저런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제 지인들의 케이스를 압니다. 한 명은 남편 친구 부인이고요. 한 명은 남편 친구의 친구 부인이고요. 제가 그다음에 대친구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다 HMO예요. 3명이. 내가 동네 아줌마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그 아줌마도 HMO. 다 HMO야. 물론 뭐 4명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연을 들어드릴까요? 왜 이렇게 PPO 그동안 2,600불, 300만 원 넘는 돈을 계속 보험으로 병원도 안 가면서 내왔는가? 첫 번째 케이스. 충격받은 케이스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예요. 남편 친구 부인이 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뇌암 수술. 그런데 이분이 2년간 병원을 갔대요. HMO야. 가정의학과에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가정의학과를 가면 HMO는 가정의학과를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그러면서 뭐 타이레놀 먹어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또 머리 좀 괜찮다, 또 머리 아파, 또 가. 2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2년 만에 이제 드디어 한국을 갔어요. 한국을 가서 그 친척 중에 한의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맥을 봤대요. 진맥 보면서 당장 큰 병원 예약하라.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큰 병원 가서 막바로 이제 같은 의사니까 이게 다이렉트로 빨리 된 거예요. 대학병원 가가지고 진료를 받는데 뇌암 말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뇌암 수술하고 한국에서 그거 키모 항암 치료를 하고 6개월간 있었다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근데 이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제 뇌암이다 보니까 언어 마비, 말을 못하는 거 잘. 이렇게 그 다음에 신체 마비. 그래서 몸을 못 움직여가지고 뇌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휠체어로 계시고 집에만 계시고 한 5년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2년간의 그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소견서를 안 써주니까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학과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래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 친구의 친구, 남편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 부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왜 죽었냐? 60살이었는데 HMO야.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서 머리가 아파서 갔대요. 근데 어떻게 또 거기는 뭘 찍어줬나 봐요. 내가 내 출혈이 좀 있대. 그러면서 두고 보자고 그랬대요. 저는 사실은 그 의사가 아니니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것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상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또 몇 달 있다가 병원을 갔대요. 너무 아프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이때는 이 병원에서 HMO가요. 남의 병원으로 안 보냅니다. 왜냐면 A보험, A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B병원으로 보내면 자기 안에서 돌던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내버렸어요. 이거 진짜 심각하고, 이 케이스는 내가 진짜 듣도 못한 케이스예요. 그 병원을 갔어요. 그 병원에서 출혈이 보이는데 기다려보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돼서 한국을 이제 대학병원을 예약을 했답니다. 근데 신규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뭐 상황하고 여기서 뭐 설명받고 얘기했는데 한 2달인가 석 달을 잡아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공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어느 날 남편이 이제 회사에 가 있다가 부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부인이 바닥에 쓰러져서 죽어 있더래요. 그리고
제 친구도 HMO 유방암 수술한 친구가 있는데 HMO입니다. 그 친구가 수술하는 거를 그 병원하고 그 딜하는 거를 너무 보면서 내가 한국에서 너무나도 쉽게 수술을 받고 시술을 받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게 이게 얼마나 당연시되었던 게 얼마나 안 당연한지 미국에서 이제 그 친구를 보면서 알았어요. 그 친구가 HMO니까 수술을 한 번을 했어요. 뭐 암세포 제거했다고 이제 유방을 뜯어내가지고 제거를 했죠. 그래서 다 닫았어. 그리고서는 또 놀란 거 있어요. 미국은 암 수술해도 그날 퇴원이야. 한국은 그래도 좀 그 다음날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 회진 돌 때 한번 얼굴도 보고 괜찮냐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걸어갈 수만 있으면 당일 다 퇴원이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당일 수술했는데 당일 퇴원. 그 수술했는데 뭐 일주일인가 며칠 뒤에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암세포 다 제거 안 됐으니까 다음 수술하자.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제 친구는 미국에서 약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 시스템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의료 지식도 있고. 그래서 걔가 자기가 MRI를 좀 찍고 싶다라고 얘기를 요청을 했어요. 당연히 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도 막 전화로 계속 요청을 했어요. 이러서 엄청나게. 아마 일반 사람들은 MRI 사진 못 찍어냈을 거예요. 그래서 걔가 2주간의 백앤포스 전화를 하고 왜 나에게 필요한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MRI 사진을 찍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수술을 또 했습니다. 2차 수술하고 나서 또 날아왔습니다. 제거가 다 안 됐다고. 또 수술해야 된다고. 이제는 그 HMO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2번 수술했잖아요. 미국 보험은 1년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써보고 또 바꾸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는 이 병원에서 하기 싫으니까 HMO 보험은 보험사 운영하는 병원에서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정가도 만나고, 그러니까 자기 보험사가 내 안에 내 병원에서 해야지 딴 데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싼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한 3개월인가 기다렸다가 보험을 바꿔버렸어요. 아까 전에 제가 들었던 PPO 있죠. PPO 보험으로 바꿔서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에서 가서 수술을 했고 3번 수술했는데 그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 또 어떤 아줌마가 있었는데요. 그 아줌마가 HMO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을 갔대요. 그 병원에 HMO는 가정의학과 그렇다 했죠. 아프다고 그래도 뭐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 운동 얘기를 하면서 소견서를 안 써줬어요. 그 아무것도 더 이상 다른 의사를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왔더니 위암 말기였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HMO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 눈 아플 때 다이렉트로 안과 가고 싶고 발 아플 때 다이렉트로 풋 의사를 만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2,000불이 넘는 돈을 내왔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아니 그리고 매년 300불? 근데 최근에 더 오른 것 같아요. 보통은 100불 정도 올랐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300불 올렸고 이제 내년에도 300불 올린다고 그래서 이제는 3,000불이 웬 말입니까? 무슨 한 달치 렌트비예요. 그래서 오늘 미셸 누나가 쌈봉 갈아타기 전에 약을 좀 타누러 가는 슬픈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국 사는 힘든 이야기를 한번 쉐어를 했습니다. 오늘 미국을 알려주는 실리콘밸리 누나였습니다.